집값 왜 사느냐 저도 이제 물어보게 되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아니면 못 사요? 집이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출도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응해서 공급대책 조만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서울에요.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7월에 추가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은행권의 부행장들을 소집을 해서 대출 너무 막 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농협, SC는 대출이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소장님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정책을 잘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게 안 할 수도 없긴 한데요. 서울 집값이 이제 뭐 패닉바잉을 한다라고 네. 하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이제 일단 은행장도 불러서 부행장도 불러서 이제 팔 한번 비틀고 야 똑바로 좀 해라. 우리 힘들어라고 이제 하면 은행에서 대출 문턱을 올리는데 40년 대출은 막혔잖아요. 일단 막아버리고 그렇죠. 한도 줄이게 되면 네. 이게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뭐 일시적으로는 대출을 강제로 막아버리니까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집값 왜 사느냐 저도 이제 물어보게 되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아니면 못 사요? 집이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출도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이제 저는 이게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집값이 잡을 줄 알았는데 계속 올랐고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서 2022년, 2023년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좀 안정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토지거래가구역 풀리면 올랐는데 또 안정 확대 지정하면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되니까 어떡하지? 나 어떻게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안 하고 네. 공급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세금 규제 안 하면 어떡하지? 진짜 집값 못 잡겠네라는 불안 심리가 더 확산되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강남벨트를 넘어선 것 같고요. 고가 아파트만 불이 붙으면 사실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연예인이 집 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옆 동네까지 번져가지고 구축 아파트 우리가 얼죽신, 네. 뭐 얼죽재, 뭐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일반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을 막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불안한 거죠. 우리 동네까지 이제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데 대출 규제까지 막는다니까 또 불안하고요. 스트레스 대사를 7월에 한다니까 또 불안하고 이 불안이 지금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규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는데 만약에 강남 3구는 대출도 안 해주고 못 사 이러면은 아유 급한 대로 마용성이라도 그럼 그쪽도 규제를 해서 여기도 못 사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모든 집을 한정판으로 만들면 시장이 또 달아오르잖아요. 지금이 이제 풍선 효과가 그렇게 생기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들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돈 아예 없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불안하지도 않는데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집을 파신 분들 있잖아요. 팔고 현금을 뭐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5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10억 정도 되니까 사러 갔는데 어제 얘기입니다. 네. 사러 갔는데 10억이었는데 잠깐만요. 집주인이 잠깐만요 하더니 11억으로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10%. 10%를 올리면은 그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갑자기? 못 사죠. 네. 못 사는데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부도 지금 난감할 것 같긴 한데 항상 이 부동산이 긁으면 여드름처럼 덧나더라고요. 덧나요. 일단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 확대 카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대책을 보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고 되겠네. 기다리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심이 됩니다. 안정이 되는데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이게 될까 싶긴 한데요. 일단 3기 신도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올리겠다.
그래서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현재 17만 3천 호 정도 되거든요. 3기 신도시 5개를. 그래서 지난해 5만 가구 늘렸고요. 이번에도 2만 가구 더 늘리겠다. 결국 용적률을 올려서 더 고층으로 과밀하게 지어서 물량을 좀 뽑겠다는 건데 3기 신도시가 올해 이제 본청약을 했고 빨라야 첫 단지가 2028년부터 입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용적률을 올려서 하면 2030년 넘어가는데 그걸 기다려 줄지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뭐 유유부지들 활용하겠다. 용적률 상향해서 재건축 재개발 빨리 좀 진행하겠다. 그리고 신규 택지 3만 호 플러스 알파 발굴해 가지고 발표하겠다는데 이게 많이 우리 보고 듣던 내용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 때도. 이게 사실 모든 정부가 했던 그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모르겠고 그냥 정부잖아요. 하던 걸 또 재탕 삼탕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 믿고 기다리면 집값이 안정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접근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방향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증시에서도 맞습니다. 보면 수급에는 장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매수 매도가 활발하고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에 대한 민심이 통계에 반영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일단 통계에 반영이 되는데요. 서울만 보면은 주간 변동률 6월 2주차인데 0.26%까지 이게 전주가 0.19%니까 한 주 만에 0.07%가 이제 껑충 뛰어 올라갔고요. 전국 모든 걸 서울이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인천도 마이너스 0.05에서 0%로 보합으로 돌아섰네요.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네. 경기도는 0%에서 0.02로 살짝 올라갔는데 모든 원인은 서울입니다. 서울이 올라가니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송파구는 0.71%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3월 0.7 주간 상승폭이 주간 상승폭이 와. 0.7이면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 3월에 막 미쳤을 때가 0.8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근접했고요. 강남구가 0.51이니까 이제 과열인데 문제는 노원구도 0.07%까지 슬쩍슬쩍 올라가더니 지금 0.07%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통계와 현장 이제 다른 네. 분위기는 아니고 실제로 통계에서도 이 정도 나오면 현장 분위기는 더 난리 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불안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금리가 반영이 되건 안 되건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준금리 내려간다 이건 아시고 계시고 네네. 주택 공급이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신축의 입주 대단지 물량? 아파트 네네.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는 건데 이게 사자는 수요가 꽤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수요가 많다? 이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소장님? 저는 불안감과 또 이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한 개 같으면은요 사실 정부도 쉽잖아요. 그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되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도 한다고 하고 국민들은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가랑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건 팩트인데요. 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6천 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은 2만 8천 가구 정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청년 주택을 모두 다 포함한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미래의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착공 실적이잖아요. 지금 착공 들어가야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되는데 그렇죠. 착공 실적이 2023년부터 뚝 떨어집니다. 2022년이 4만 5천 가구였는데 2023년이 2만 2천 가구 정도. 2024년 또 2만 2천 가구, 2025년은 아직 집계가 안 끝났는데 지금까지 6,800밖에 안 되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해도 한 15,000밖에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2023년에 플러스 3하면 이제 내년 2026년이 되는 거고요. 2025년에 3하면 2028년이 되니까 입주 물량 부족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저성장, 장기 침체로 안전자산 선호하고 요즘 되는 게 없잖아요. 상가, 꼬마 빌딩 다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로 쏠리고 거기에 토지 거래가 또 논란 또 있었고 이게 모든 게 접목이 되면서 불안감, 두려움
잠재되어 있던 트라우마가 저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외국인이 집을 너무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르는데 한몫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네. 그때 전국 다 합쳐서 대략 10만 호 그러니까 10만 호? 네네. 전체에서 비중이 극도로 미미. 아파트는 0.52%였고요. 그쵸. 땅은 0.27이니까 사실 뭐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사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집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강남 3구 집값 올라요. 이거는 아유 그 지겹다. 하루 이틀 얘기야. 네, 지금 이제- 유행지난 유행가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강남권의 구축 아파트도 집값이 꽤 많이 오르고 있대요. 이쪽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사례에서도 갑자기 하루 만에 10억짜리가 11억이 이제 호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2021년이 전고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이제 최고 가격이 뭐 강남 3구 빼버리고요. 비강남권에서도 지금 거의 전고점을 뚫고 있는데 네. 마포, 양천 쪽은 이미 100% 넘었고요. 서울시 평균이 96.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까지 왔다는 얘기고 한강 벨트 쪽은 거의 뭐 99%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노도강이나 이쪽인데 이쪽도 80% 중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번지는 게 이제 시간 문제가 좀 아닐까 싶고 구축 아파트들도 올라간다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소비 심리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1포인트 상승한 131.5인데 지난해 7월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는 게 통계에서도 잡히는 부분이고 강남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30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넘어서 10억 아파트 그 이하로도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7월에 이게 급반등을 해서 그래서 과열 조짐이라고 해서 추석 기점으로 또 대출 안 해서 규제해서 잠깐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정중동 상태에 있는 듯 했다가 네. 다시 올 초부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갈 때 항상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빠져나가서 경기로 그 전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서울 집값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사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살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통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사신 분이 5월에 24,1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9.3%가 외지인입니다. 3월이 15.3%니까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한 3개월 만에 4%포인트가 좀 네. 늘어난 거고요. 그러면 누가 샀느냐? 서울 거주자들 중에서 경기도 아파트 사신 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볼 때 12.3%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3월이 9.4%니까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요. 어디를 많이 샀냐라고 하면 이제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김포시 같은 곳들을 많이 샀습니다. 가까운 결국에는 지역들이네요. 가까운 지역들. 아우 도저히 서울 못 살 것 같아. 근처라도 출퇴근하기 편한 곳에 사겠다는 거고요. 인천 또 21.8%에서 24.4%. 야 인천까지 가자. 요즘 뭐 지하철도 금단신도시도 지하철 네. 뚫렸고 하니까 인천까지도 지금 원정 내 집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경기 인천에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네.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게 결국에는 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정민님과 이정숙님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아니 빈 집도 많다고 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하는데 왜 집 없다는 사람이 많고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하셨는데 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주택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0.02%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역세권 곳, 신축 아파트, 서울은 뭐 구축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들 선호 사상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모두가 잘 사는 게 이제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분양이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서울 수도권은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제 미분양은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 미분양을 규제를 좀 더 풀더라도 그냥 지방 미분양 좀 사면 안 되겠니? 서울 좀 그만 사라고 하는 물기를 돌리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요즘에 로또 아파트, 로또 분양 이런 이야기 할 때
아, 젊은 사람들은 가점에서 그 연세 있으신 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자녀 수, 가점, 또 가입 기간 뭐 어떤 면에서도 불리한데 네. 아 이거 그냥 로또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는. 네네. 그 싸게 받아서 이걸 또 되팔 때는 굉장히 시세 차익이 크니까 네.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네. 이따가 이쪽으로만 몰려가니 올라가는 건데 그냥 다 원하는 사람은 다 추첨으로 기회 주면 안 돼요, 소장님?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때 회의 갔을 때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특별 공급도 노부모 같은 거 빼고 그냥 그런 거 신혼부부 빼고. 네. 다자녀로 몰아주고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하든지 네. 좀 공정하게 아니면 절반은 추첨으로 하고 절반은 25만 원씩 2대 올해 8 어때요? 납입하신 분들. 인구 비례에서 2대 2대 8도 8로 괜찮고. 그래서 이쪽은 청년 다자녀, 그 나머지 8은 전 국민 그래서 추첨. 지금은 또 너무 신혼부부 다자녀한테 모든 혜택을 다 그러니까요. 주고 있는데 특별 공급은 그렇게 주고 일반 공급은 그냥 운 좋으면 노력하시는 분들, 운 그러니까요. 좋은 분들이 할 수 있게 청약 제도도 개편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국토부 장관 인선이 끝나면 이런 일들 해야 되는 일들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또가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로또 분양은 너무너무 분노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분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게 지금 로또가 이제 두 가지가 로또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한데 네. 강남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30%면 10억, 15억이 되거든요. 로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로또는 이제 무순위 줍줍인데 5년 전, 4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로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로또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 주변 시세 대비 한 10% 정도만 저렴하게 90%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금매라고 하잖아요. 네. 금매 정도로 내 집 마련하면 되지 굳이 로또해서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저는 좀 네.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도 90% 수준으로 맞춰주고 대신 전국으로 확대해서 저는 분양가 좀 많이 안 올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마치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싸게 받은 사람이 나는 싸게 살고 비싸게 판단 말이죠. 시세 차익이 주변 아파트를 바로 그렇죠. 따라가는 겁니다. 취지 그러면 자체는 일반 분양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생각하면 나중에 가격이 너무 갭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게 분상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눌러서 주변 집값 올라가는 걸 막겠다는 건데 올리잖아요. 지금은 주변 집값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니까 이게 로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에 육박했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야. 그래서 4,568만 원으로 지금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게 역시 문제입니다. 1년 전에 3,869만 원이었거든요. 18.5% 1년 만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분양가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울이 전체 평균을 다 끌어올리는 거고요. 경기도 뭐 전국 평균이 1,901만 원인데 이것도 서울 때문에 1,901만 원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결국에는 가랑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가랑비 하나하나 한 줄기 한 줄기를 모두 다 고려하는 많은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10억 원 이상은 대출 규제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또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다시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비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10억 이상은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가 뭘 안 하시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럼 또 10억 이하 집들이 또 그러니까요. 많이 그럼 올라가요. 그 아래에서 또 경쟁이 벌어지고 의자 뺏기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10억 원 과초에 로또 줍줍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청약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는데 여기는 어떤 집입니까? 신혼 희망타운인데요. 결국에는 또 로또가 됐는데 왜냐하면 2020년 분양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5억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한 15억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한 가구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스도 안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고요. 신혼부부들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이제 다 몰려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의무 조합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이름이 어려운데요. 시세 차익의 50%를 주택도시기금과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만약에 이 집을 5억에 사서 4억 원을 이제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그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시세 차익의 절반은 또 그렇구나.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최근에 강동구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대 1이 나왔는데 대성 베르힐 같은 경우도 여기는 10억도 아니고요. 2억 시세 차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 과열이 그나마 2억이 어디냐. 지금 돈 더 주고 사야 될 판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성인의 신용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신용관리 잘해서 소득을 입증하면은 대출도 내주고 집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데 대신 제때 못 갚고 이 신용관리 안 되면은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그게 원래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죠. 이게 나라에서 신용관리까지 해준다고 나서는 게 맞나 저는 고민이 좀 모든 있어요. 걸 하려고 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장인데요. 상가는 굉장히 냉랭하대요. 아니 아파트 옆에 대부분 상가가 붙어 있는데 네. 아 진짜 그러네요. 상가에서 아파트 다 분양돼도 상가는 비어 있고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서울 부동산이 좋다는 얘기는 아파트 얘기고요. 서울 상가는 좋지 않습니다. 뭐 지방 상가도 좋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좋지를 않은데 실제로 서울 상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93%로 지난해보다 0.08% 포인트가 더 늘어났고요. 뭐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0.5% 포인트 더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한다면 아파트와 또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수 경기 침체,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도 올라가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또 수요도 줄어들고 요즘 배달 온라인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가 시장이 위축이 되고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또 아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 상가가 대체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또 아파트 시장이 더 과열이 되는 부분이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바로잡으려면 아파트만 또 이게 규제만 했어도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지방 경쟁력도 살려야 되고 비아파트 시장 또 활성화시켜야 되고 대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저는 결국에는 또 세금 규제도 나와야 되지 그러게요. 않나.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전략 수정을 좀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국토부는 첫 대책부터 대통령 정치 말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고 대출 규제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적게 나오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을 좀 높여주되 양도세를 오히려 감면해주면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는 좀 출구를 터줘야 시장이 맞습니다. 움직이게 되겠죠. 네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